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경우에는 보통 끝에 이제 그 프레임 책 시퀀스가 실리죠. 보통 이제 CRC입니다, 이거. 그래서 헤더가 이렇게 나오면 뭐 프레임 책 시퀀스가 이 전체를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짐칸에 들어가 있는 놈, 이 놈은 이제 통상 IP 데이터그램인데 IP 헤더가 나오고 IP 페일로드가 있는데 IP 여기 있는 책섬은 여기만 또 커버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 부분은 누가 커버할 거예요? 이 나무 부분은 지금 TCP가 경우면 이제 TCP 헤더에 있는 것이 여기에 또 책섬이 또 있잖아요. 이 책섬이 요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요 CRC 같은 것이 요 전체를 커버한 한 번 다 해주고 나서 또 안쪽에서 또 하는 셈이 되는데 책섬으로 이 책섬보다는 이 뭐 시클릭 리던던시 책이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섬은 뭐 전에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윈도우 사이즈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로만 했는데 아무래도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 게 여러분 이해를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가로질러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제 이 커널이 있죠. 커널이 이게 이제 커널이에요. 커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과 커널 사이에 이제 그 소켓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열게 되는데 그 소켓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열게 되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메모리를 알로케이트해요. 그 메모리가 뭐냐면 버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용에서 쓰는 버퍼가 있고 TCP 이게 TCP가 이 안에 이제 속해 있어요. TCP가 하나. 그래서 TCP한테 응용해서 써가지고 TCP로 건네주는 데 쓰는 버퍼가 있고 buffers. TCP가 받아갖고 응용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퍼가 있어요. 그 응용이 읽고 쓰고 write, read. 소켓에서 이렇게 읽고 쓴단 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기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커널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안에 TCP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응용이 또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write 할 때 쓰는 버퍼가 있어요. 그 쓴 것을 TCP가 읽어올 거고, TCP가 네트워크에서 받은 거를 다시 또 응용 읽으라고 주는 버퍼가 여기 또 있습니다. 소켓을 여러분이 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메모리 공간, 주소 공간을 받게 되고요. TCP는 이제 또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여기 라우터들이 이제 막 있죠. 라우터들이 막 있고. 그래서 IP 인터페이스까지 배달을 할 건데 사실은 IP도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IP가 커널의 같은 식구예요. 이제 너무 동그라미 조그맣게 그렸다. 네? 그래서 이제 응용이 자 저쪽에다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 딱 써요. 그러면 TCP가 받아서 쏴주는데 쏴줄 때 사실은 뭘 보냐면 여기에 빈 공간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 빈 공간을 알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간이 있다 싶으면 이제 쏴주죠. IP로 내리고 IP가 뭐 밑에 링크 레이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라우터로 이렇게 가겠죠. 가서 링크 레이어 거쳐갖고 IP로 올라오고 IP가 TCP라고 생각하면 TCP로 올려주는데 TCP가 받아갖고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게 마치 우편함 같은 거여서요. 응용이 이제 자기가 준비가 되면 읽어 올려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게 뭘 때 웹서버다. 예를 들면 이게 웹서버일 수 있죠. 웹서버. 이건 웹브라우저일 수 있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뭐 내놔라 했으면은 얘가 이제 거기다 웹페이지를 여기다 써주면 웹페이지가 TCP에 넘겨주고 TCP가 IP에 넘겨서 착착착착 가서 IP로 배달하고 IP 주소를 가지고요. 포트 번호를 보고 TCP를 프로토콜을 보고 TCP를 찾아가서 TCP에서 포트 번호 보면 요 놈이 나오고 요 놈으로 열린 버퍼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읽어내가서 뭐 웹페이지에다 그리고 쓰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 그럴 때 윈도우 사이즈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 receive socket 버퍼의 빈 공간. 그게 윈도우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버퍼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일단 배달 완료에 TCP 책임은 다한 거예요. 이 버퍼로 넣는 순간 TCP는 자기 책임을 다했어요. 그건 이제 나머지는 응용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버퍼에서 꺼내가는 건. 자, 그 자기 책임을 다한 패킷에 대해서 뭐를 해줄까요? TCP가 acknowledgement를 해줍니다. 상대편 TCP에게 받았다. 내가 받아서 잘 챙겨줬다라고 하는 그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이 TCP가 역시 IPA를 통해서 이제 acknowledgement를 보내요. acknowledgement 보냅니다. 보내면 저 받았다는 연락이 여기까지 이걸 지우지 않습니다. 이거 지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 받았으면 다시 재전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보냈으니까 됐어. 그러고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응용은 줬다고 하고 저쪽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 누가 배달 사고 낸 거야? 얘가 배달 사고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까지 안 지우고 있어요. 언제 지워요? 에크가 오면, 해당 에크놀리지먼트가 오면. 이걸 받았다는 연락이 저쪽에서 오면 그제서야 지웁니다. 물론 응용과 이 TCP의 그 사켓 버퍼 사이에서도 일종의 플로우 컨트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버퍼가 차 있으면 뭐 안 되겠지만 뭐 공간이 있으면 계속 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TCP가 받아서 넘겨서 TCP가 받아서 여기다 넣어주고 받았다 하면은 또 다음 거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네. 그럴 때 윈도우 사이즈가 뭘 가르쳐준다? 여기에 빈 공간이 얼마다를 가르쳐준다. 지난번에 아주 엑설런트 퀘스천이 뭐였냐면 그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값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해석돼야 된다. acknowledgement 넘버와 함께 해석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 4개의 패킷을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이쪽에 이제 4개의 패킷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갖고 4개를 1, 2, 3, 4라고 했는데 제가 1을 받았을 때 1, 2, 3, 4라고 했을 때 4개를 쐈어요. 그래서 패킷을 4개를 쏴줬는데 이거를 받으면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말이에요. 버퍼에 딱 넣었더니 응용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받은 패킷을 바로 읽어내가 버리면은 빈 공간은 얼마예요? 원래 4칸 남아 있, 4칸이 있어갖고 4개 보내 그랬고 4개가 하나, 둘, 셋, 넷 오고 있었고 하나가 딱 도착하자마자 읽어내가 버렸어. 그럼 여러분의 우편함은 다시 몇 칸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제는 산수를 못 하는구나. 자, 4칸이 있었고 하나가 왔어. 근데 하나를 빼냈어. 그럼 몇 칸 남아요? 4칸 남아 있죠, 여전히. 그래서 난 4칸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쪽 편에. 4칸 남아 있다. 그렇죠? 4칸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 4칸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3개가 쭉쭉쭉 들어와서 채웠어요. 그때는 이제 응용이 이제 아직 안 읽어내고 있어. 그럼 실은 한 칸 남아 있었는데 저쪽에 지금 알려진 건 뭐지? 4칸 남아 있다. 한 칸 남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몇 칸 남았다고 혹은 몇 바이트 남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몇 칸 남았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몇 칸이라고 해야 돼요. 어디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몇 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킷 하나까지 받았고 그 이후로 4칸 남았다 그러면 그죠? 이거 하나 받고 4칸 남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쪽에서 연락 받은 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거 뒤에 4칸이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cknowledgement number와 함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윈도우 사이즈는 그 acknowledgement number와 함께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그들이 나옵니다. 플래그가 여러 가지가 8개가 있는데 그 589, 59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589에서 CWR하고 ECE는 이거는 이제 컨제션 컨트롤이라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CWR하고 ECE. 이 CWR하고 ECE는 둘 다 컨제션 컨트롤에 관련된 건데 TCP에게는 컨제션 컨트롤이라는 것과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두 개의 컨트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가 다 샌더 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샌더 쪽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샌더스 컨트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샌더가 얼마나 빨리, 즉 이 샌더는 여기를 말하는 게 이 샌더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이 TCP. 이 샌더가 뭘 조절하는 거냐면 여기 이 네트워크 쪽으로 이 밀어넣는 속도를 조절하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다가 내가 막 밀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파이프가. 이 파이프에다 얘가 이제 뭐 막 쑤셔 넣는 거로 생각하면 돼. 수도관이나 같은 무슨 가스관이나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데이터를 막 밀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TCP 샌더의 역할은. 데이터를 밀어넣는데 두 가지를 고려해요. 그 두 가지 고려가 바로 컨제션을 고려하는 것과 플로우를 고려하는 건데요. 후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해했어요. 뭐를 보고 그 쑤셔 넣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냐면 이쪽 이 빈 공간, 즉 다시 말하면 이 빈 공간은 뭐에서 발생하냐면 이 응용이 얼마나 빨리빨리 읽어내가 주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즉 이 응용이 얼마나 저쪽에서 빨리빨리 소비해 주느냐 그 속도에 맞춰서 넣어주는 걸 말해요. 그걸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막 뽑아내주면 이 파이프 끝에서 사실은 막 뽑아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쪽 응용이 막 뽑아내주면은 막 쑤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뽑아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쑤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넣고 넣다 보면 어딘가 막히고 터지겠죠. 예. 그걸 TCP는 그런 걸 원치 않죠. reliable한 딜리버리를 원해. 얘는 reliable한 딜리버리. 다시면 맡겼으면 응용이 믿고 맡겼으면 이 TCP들은 잘 협력해가지고 그 맡겨진 데이터를 꼭 배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쑤셔 넣으면 안 돼. 얘가 미치지 않은 한은 절대로 막 쑤셔 넣지 않아요. 잘 봐가면서 넣는다고. 그럴 때 봐야 할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예요. 여기 이 빈 공간에 따라서 잘 쑤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필드가 헤더에 항상 있어요. TCP 헤더에. 두 번째는 어디를 또 잘 봐가면서 넣어줘야 되냐면 얘네들도 문제. 얘네들 이 중간에 거쳐가는 라우터들. 이 라우터들도 막 바빠요. 뭐 얘만 도와주겠는 게 아니야. 이 라우터들은 굉장히 많은 길들을 갖고 있어갖고 뭐 이렇게도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패스를 다 같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 차 몰고 길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차가 패킷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예? 여러분 차만 횡횡 달릴 수가 있지 않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북한의 김모 씨가 자기 전용 레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가면 아무도 같이 못 가. 그런 사람 빼고 보통 패킷들은 같이 써야 돼요, 길을. 근데 라우터가 바쁘잖아. 바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버퍼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새로 들어오는 패킷들이 다 죽는다고. 우리가 컨제션, 혼잡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다반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 속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TCP가 이것을 야기시켜요. 이런 좀 약간 웃긴 얘기지만 TCP가 그걸 야기시켜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CP들은 여기서 얼마나 소화를 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이 파이프가 이렇게 균일한 두께의 파이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그 병목이 생겼다가 좀 넓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파이프가. 왜냐하면 이 라우터들이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기가 항상 병목이 될 수 있는 후보지들인데 어느 라우터가 어느 순간에 병목이 확 돼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잘록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이 이 잘록해진 부분에 의해서 이게 막히겠죠. 그래서 많이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딴 애가 너무 많이 몰려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 몰고 나가면 시내 어딘가에서 막 막히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히는 데가 얼마나 막히느냐에 따라서 이 TCP가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하고 감속 페달을 밟기도 합니다. 막히면 감속해야죠. 여러분들 길이 막히는데 엑셀을 더 밟는 사람 없잖아요. TCP도 똑같아요. 이게 막힌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레이트를 줄여요.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당 이 파이프에 밀어넣는 패킷의 개수를 줄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협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여기를 보고 하는 건데 이건 철저하게 뭐에 의거해서 하냐면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값을 저쪽에서 전달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컨제션 컨트롤, 저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쪽으로 계속 바뀌는 이 파이프의 모양, 어딘가 병목이 생기고 그 병목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그 병목에 맞게끔 TCP가 넣어줘요. 이 파이프에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이걸 학부 수준에서 다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안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건 제 전공인데 제 박사 논문 주제인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원리만 생각하시면 이 파이프가 계속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고 그 두께에 따라서 넣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플로우 컨트롤은 널널하다고 하고 빨리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가 꽉 막혔다 그러면 어느 쪽에 맞출 거냐 말이죠. 혹은 거꾸로 네트워크는 널널한데 저쪽에서 응용이 잘 안 꺼내가 갖고 얘가 막히고 있다. 어디 쪽에 맞출 거냐 말이에요. 맞추는 쪽은 어디냐? 약자에게 맞춥니다. 컨제션 컨트롤 쪽에서 불평이 많으면 거기다 맞춰주고요. 플로우 컨트롤이 왜 이렇게 빨리 보내 좀 천천히 나 뭐 소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그래서 이게 take minimum이에요. 여기서 최소 값을 택해서 거기에 맞게 그 최소 속도로 보내줘요. 이게 결국 뭐예요? 어느 한쪽도 오버플로우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리시버도 오버플로우 시키고 싶지 않고 네트워크도 오버플로우 시키고 싶지 않고 어느 쪽이 약자든 간에 그 약자 쪽에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이 플렉들인데요. 요것들은 조금 컨제션 컨트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플렉들은 이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플래그 589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URG라고 하는 게 urgent의 줄임말인데요. urgent. 이 urgent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복잡해요. 이 urge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뭐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클릭해갖고 쫙 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중간에 이렇게 스탑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막 오고 있었는데 스탑 시키는 경우에 이런 플래그가 쓰여져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그 플래그들은 뒤에 5개라고 볼 수 있겠는데 590페이지에 일단 ACK라고 하는 플래그가 뭐냐면요.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플래그가 뭐냐면 이놈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서 어떤 뭔가가 왔었고 상대방에서 뭔가가 왔을 때 그 상대편에게 이른바 Acknowledgement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ACK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어디까지 받았다. 어디까지 받았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TCP 입장에서는 여기다 쑤셔 넣는 게 뭐냐면 바이트의 스트림이에요. 바이트를 막 밀어 넣어 주는 거야. 물론 패킷 단위로 잘라서 보내죠. 가래떡처럼 잘라서 보내요. 한 패킷에 1,100 바이트씩 같이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렇지만 어쨌든 TCP 입장에서 보면 길다란 가래떡을 뚝뚝뚝 끊어가지고 보내준 거는 똑같아요. 이 가래떡은 이 바이트의 가래떡이에요. 바이트들의 연속. 자,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수신자가 송신 쪽 TCP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받았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이게 얼마 비었다. 어디까지 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얼마 비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Acknowledgement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 어디까지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거기까지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후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 즉 빈 공간이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띠고 가는 정보가 있으면 이 TCP 헤더에 ACK 플래그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푸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플래그인데요. 푸시라고 하는 건 예전엔 정말 푸시하기 위해서 버퍼에서 지체시키지 말고 푸시 아웃 여기서 지체시키지 말고 빨리 보내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요즘에는 안 씁니다. 이 플래그가 원래는 API로 애플리케이션에게 주어졌었어요. 푸시 플래그를 세트할 거냐 말 거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켓을 열면서 그걸 갖다가 사켓의 파라미터로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와서는 이 푸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TCP가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고 유유자적 이런 건 없어요. 준비가 된 대로 막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TCP는 자동 푸시 모드예요. 요즘에는 TCP가 막 놀고 있는 TCP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밀어 넣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동 푸시가 걸려 있는데 거기다도 또 푸시를 또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푸시 플래그는 사실 사용자와의 연결은 끊어졌어요. 사용자가 저 푸시 플래그를 세트해라 말라 이런 소리 못 합니다. 다만 푸시 플래그는 뭐를 요즘에선 뭐를 갖다가 얘기해 주게 되면 뒤에가 다시 나올 얘기인데 요 버퍼에서 꺼내서 TCP가 보내는데 이제는 그 꺼냄으로 인해서 이 버퍼에 유저가 준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남아 있을 때 이게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다. 이거 뒤쪽으로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만 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6번 reset flag의 뜻은 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reset은 보통 우리가 reset 시킨다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걸 말하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TCP에서 reset은 그 뜻이 아닙니다. reset은 kill이에요. kill. 뭘 kill? TCP 커넥션 자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TCP 커넥션의 관점에서 보면 원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를 다 파괴하고 집에 가 이거예요. 얼티밋 킬 버튼이야 이게.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짐 싸고 집에 가자 이거야. 결별 선언 상대편에게. 그래서 이 플래그를 딱 세트하고 딱 보내면 우리 관계는 다 끝났다. 집에 가자. 헤어지자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쓰이느냐? 비정상적인 경우에 많이 쓰여요. 비정상적인 경우. 물론.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도 쓰인다. 무슨 말이냐면 비정상적인 경우는 뭐냐면 자 우리가 UDP를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UDP 데이터그램이 도착했습니다. IP에 실려왔겠죠. IP가 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트워크도 리처블하고 호스트도 리처블하고 프로토콜도 리처블하고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프로토콜도 리처블하고 그래서 이제 포트 번호를 보고서 그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응용을 찾아갖고 딱 주려고 했더니 그 포트 번호에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어. 예? 받을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메시지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내잖아요. 뭐예요? 어떤 메시지가 날아가요? ICMP? Destination Unreachable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Fault Unreachable이죠. Unreachable 타입의 코드가 Fault Unreachable 코드죠. 그렇게 해서 ICMP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TCP의 경우에는 ICMP Unreachable 메시지가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유로 해서 네트워크 찾아오고 호스트 찾아오고 프로토콜 찾아왔는데 TCP고 TCP에서 포트 번호를 딱 보고서 포트 번호 조합을 보고 해당 프로세스를 딱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면 ICMP Unreachable이 아니고요. 무슨 메시지가 나냐면 여기서는 TCP reset이 가요. TCP reset. 자, TCP를 통해서 뭔가가 왔다는 건 이미 TCP 연결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TCP 연결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배달이 안 되게 생겼다. 그럼 TCP 리셋이에요, 이거. 그래서 ICMP Destination Unreachable이 아니라 리셋, TCP 여기 6번째 플래그 RST 이 리셋을 사용한 리셋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7번, 8번이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울 TCP 커넥션 매니지먼트, 커넥션 연결, TCP 연결을 맺고 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SYN이라고 하는 것이 synchronize라고 synchronize라고 하는 건데 synchronize라고 하는 건 원래 말이 시간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을 맞추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뒤에가 설명하고 fin이라고 하는 건 이제 finish란 말이에요. finish. 끝내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finish를 가지고 끝내게 돼 있어요. 근데 reset으로 끝내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끝내는 경우와 정상적인 경우에도 reset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뒤에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렉들이 있습니다. 플렉들은 이제 차차 하나씩 이제 뒤에서 튀어나올 거니까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588페이지에 가서 필드 한두 개 설명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올게요. TCP 책섬 뒤에 보면 urgent pointer라는 게 있어요. urgent pointer. 이게 이제 URG 플래그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유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도 여기는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평소에는 URG 플래그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garbage예요. 뭐 0으로 채워져 있든지 뭐로 채워져 있든지 상관은 없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값이지만 URG 플래그가 1이 되는 순간 이 필드에 들어간 값이 갑자기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게 urgent pointer가 뭘 말하느냐면 뭔가 urgent한 포인터가 왔는데 그 위치가 이 길다란 가래떡의 현재 위치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막 써놓고 있죠. 써놓고 있어서 그 써놓고 있는 그 바이트들을 보면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TCP가 이걸 가래떡 썰듯이 뚝뚝뚝 썰어가지고 보내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지금 다음 타자, 지금 출발하기 위한 다음 타자가 여기 있는데 응용이 써놓으면 급한 데이터라고 써놓는데 급한 거라고 해서 새치기 줄이 없고요. TCP에서는 급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맨 뒤에다 줄을 세워야 돼요. 줄을 세워놓고
다만 그 줄 세운 게 알려지면 이 TCP가 요 첫 차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하 뒤쪽에 어전 데이터가 왔단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위치에 플러스 얼마인 위치에 있다. 라고 하니 옵셋만 적어주게 되는데 이 옵셋이 바로 이 어전 포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뭔가 급한 게 있고 그 위치가 현재 위치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것만 표시해가지고 보내줘요. 웃기죠? 급하다고 하면서 그 줄은 또 다 서요. 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예, 여기까지 그 TCP 헤더에 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 다시 한번 뭐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세요. 예. 네. 아니 에크 플래그는 1비트에 1비트. 에크 플래그는 1비트고 지금 얘기하는 윈도우 사이즈라든가 어디까지 받았다 하는 거는 acknowledgement number field하고 윈도우 사이즈 필드에서 얘기를 해야지 1비트 가지고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해요. 그죠? 그 에크 플래그는 뭐냐면 위에 있는 acknowledgement number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크 플래그는 사실상 TCP의 전 생애에 걸쳐서 교환되는 패킷 중에 맨 첫 번째 패킷을 빼고는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연결을 맺자라고 보낸 그 패킷은 진짜로 처음 가는 패킷이거든요. 거기에만 에크 플래그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처음 연결을 맺읍시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보내온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액놀지 할 게 없어요. 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때부터는 전부 교환되는 패킷에 A 플래그가 1로 돼 있어요. 왜냐? 연결을 맺자라고 하는 내 메시지에도 시퀀스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받았습니다라고 에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그러니까 딱 처음에 손 내미는 그 패킷 하나만 A가 0이고 A 플래그가 0이고 나머지는 그 뒤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A 플래그가 1로 돼 있어요. 그 뭐 지금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세요.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1이 되는 패킷은 요 놈이 등장할 때까지 전부 U 플래그가 1이 돼요. 뒤에 급한 거 있어요. 급한 거 있답니다. 급한 거 있다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플래그 계속 뒤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급한 게. 근데 이것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리시버가. 왜냐하면 TCP는 사실은 이 urgent한 것의 시멘틱스는 몰라요. TCP는 종에 불과해. 그러니까 어떤 주인 마님이 시킨 거예요. 편지를 딱 들려보내서 야 보내. 그럼 들고 뛴다고. 그 안에 까서 해석하는 거는 그 주인이 할 거예요. 그 저쪽 집 주인이. 응용들이죠. TCP는 그 세멘틱스는 몰라요. 급하다고 하는 것만 알아요. 뒤에 급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전달하면 저쪽 주인이 그래 하면 미리 이렇게 다 짜고 돌리는 응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듣게 돼 있어요. 시퀀스는 오케이. 저걸 칠판을 활용해야 되겠다. 자, TCP에게 응용이 주면 TCP가 받아서 얘한테 주면 얘가 여기다 넣고 응용이 읽어나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여기가 처음에 잡힌 사이즈가 4 패킷이라고 합시다. 저렇게 안 잡히고 사실은 바이트로. TCP는 모든 걸 다 바이트 단위로 세요. 그래서 바이트로 처음에 이게 잡히게 되는 어쨌든 4 패킷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4 패킷이라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게 얘한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응용은 뭐 열심히 지금 여기다 써놓고 있고 데이터들을. TCP가 읽어서 막 쏴줄 때 4칸까지 비어있다고 했으니까 저걸 넘치지 않게 하면서 보낼 수 있는 맥시멈한 데이터의 개수, 패킷의 개수는 4개죠. 그죠? 그리고선 딱 멈출 거예요. 4개까지만 보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보내버리면 4개인데 얘가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읽어내가면 4개라도 쭈르륵 해서 올라가 버리고 빈 공간이 있어서 계속 보낼 수 있겠지만 얘가 어떤 애일지 몰라요. 게으른 애일지 뭐 자기가 본의로 게으를 수도 있고 딴 응용들이 막 돌아가는 바람에 수행시킬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으를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가 더 생겼다는 연락, 액놀리지먼트 오기 전까지는 여기 딱 보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쪼르륵 배달돼서 지금 요놈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발생하냐면 액놀리지먼트가 발생해요. 액놀리지먼트가. 에크가 오는데 에크가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자, 에크가 발생한 시점에서 저 버퍼의 상황을 봅니다. TCP가. 근데 이때 버퍼의 상황이 하필이면 딱 넣자마자 애플리케이션이 싹 읽어 나가서 다시 4칸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패킷까지 받았고 4칸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전달이 돼요. 첫 번째 패킷까지 받았고 4칸 남았다. 근데 아까 얘기한 얘기는 뭐였어요? 요것만 보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랬죠. 4라는 것만 보고 행동하면 안 돼. 4? 그럼 4개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 더라는 뜻이냐 이게 4가. 아니란 얘기죠. 저건 4개 더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봐야 된다고. 1번 까지 받았는데 그 뒤로 4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 갖고 2번, 3번, 4번 간다고 이미 보내버렸으니까 얘네들이 이 4 중에 3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보낼 수 있는 건 4개가 아니라 실은 뭐야? 하나 더죠. 하나 더. 저 4의 의미는 하나 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질문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파일 다운을 시작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엉뚱한 영화야.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뭐 예전에 컨트롤 C를 막 옛날에 치기도 하고 뭐 스탑 버튼 어딘가 누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쓰여져요. 그러면 뭐 그 의미는 TCP는 몰라요. 급하다는 게 저쪽에 가면 저쪽 그러면 뭐 갑자기 그 버퍼 안에 들어왔던 모든 데이터 플러시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이제 응용이 하는 거죠. 그 급하다라는 거가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경우라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군 하고서 이제 미리 정해진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액션을 응용이 취합니다. 그래서 뭐 버퍼 플러시 시키고 뭐 정리할 거 다 정리해 버리고. TCP는 그 충실히 중간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영어로 코리어, 그러니까 중간에 짐꾼, 배달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랭스. 있죠. 헤더 랭스가 있잖아요. 헤더 랭스. 데이터 랭스는 왜 없냐고요? UDP에서는 있었죠, 그죠? UDP에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랭스는 거기다 적을 필요가 없다. IP 헤더에 2개의 랭스를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값인데 왜 적었냐? TCP는 안 적잖아요. 커널 안에 데이터 스트럭처로 있고요. 사실 그게 다 있고 캐스트에 의해서 어디까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덩어리 전체가 다 있어요. IP 헤더 달리고 다 달려 있는 게 다 있어요. TCP한테 왔을 때도 그 포인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커널 안에 커널이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TCP건 IP건 다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거의 포인터만 넘겨주면서 서로 작업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사실.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또 켜졌어 이게. 잠깐만. 한 개까지 받았다를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그건 acknowledgement number. acknowledgement number. 그거는 urgent pointer. urgent pointer라는 필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이죠? 가비지죠, 가비지. 뭐가 차 있겠죠. 뭔가 차 있는데 그게 연기는 이런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가비지 데이터니까 해석되지 않는. 다른 질문이요. 1번에 1번 올라가는데 2번 여기 있잖아요. 1번 X가 그 전에 2번을 읽는데 1번 X가 도착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X가 도착해야지 응용이 2번을 읽어서? 그거랑 상관없어요.
에크는 이미 떠났고 버스가 그죠? 만약에 소실이 됐다고 해요. 뭐가 소실된 거지? 에크가 소실이 됐 이게 이번에 그냥 읽어 올라가는 아니면은 에크가 도착했다는 것까지를 그러니까 확인했을 때 에크는 소실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가다가 뭐 얘는 뻗었다고 하더라도 2번이 왔잖아요. 1번 읽었었죠 전에 그죠? 2번이 왔죠. 이거 인 오더예요 아니에요? 인 오더죠. 인 오더면 상관없어요. 인 오더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웃 오브 오더면 이 버퍼 말고 딴 버퍼가 있어요. 이거 재조립 버퍼라고 해서. 그래서 3번 왔다 그러면 3번 여기 가서 기다려야 돼. 2번이 안 왔는데 3번 왔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2번 오고 나면 다시 뽑아서 일로 들 수 있어요. 인 오더인 상황은 상관없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어차피 나중에 다시 헤더를 자꾸 보게 되니까 일단 진도를 하겠습니다. 13장 TCP 커넥션 매니지먼트. 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연결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데이터를 교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넥션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상당히 이게 abstract한 노션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커넥션이라는. 이게 무슨 실제로 선이 막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커넥션이라는 게 뭐 어떻게 정의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TCP에서 자 TCP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595페이지에 13.2 TCP connection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세요. A TCP connection is defined to be a full tuple consisting of two IP addresses and two port numbers. 이거 하나의 정의예요. 이게 이 커넥션의 하나의 정의. TCP 커넥션이란 두 개의 IP 주소와 두 개의 포트 넘버로 구성되는 4튜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개의 IP 주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보내는 놈 IP, 여튼 연결된 두 개의 기계의 IP 주소겠죠. 그죠? 포트 넘버는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이고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 있을 것이고 뭐 웹 클라이언트야 뭐 어디 뭐 2300 몇십 번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에피메럴 포트 뭐 하나 쓰겠지만 어쨌든 그 네 개로 구성되는 것이 커넥션이다. 이것이 하나의 정의예요. 이거 하나의 정의. 그러니까 TCP 커넥션이라는 것을 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TCP 커넥션을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CP 커넥션을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뭐 어떤 상태가 서로 일치된 관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 그 상태를 맞추는 것이 이제 커넥션 이스타블리시먼트입니다. 그 그림 13-1 596페이지를 보게 되면 TCP 연결이 맺어지고 끊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은 조금 생략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결이 맺어지는 과정은 화살표가 zigzag로 왔다 갔다 왔다. 뭐 쾌걸 조로가 이렇게 자기 나타나는 거, 자기 왔다 갔다를 걔는 뭐라 그래? 이 Z 이렇게 쫙 그리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 패킷 교환 하나, 둘, 셋 요거를 이제 맺어줘요 커넥션이.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왼쪽에 뭐 그 굵은 선 위에 액티브 오프너, 뭐 저쪽에 패시브 오프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서버예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열죠. 여러분들 갑자기 웹 서버가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로 막 커넥션 열고 비집고 들어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눌러야 된다고. 여러분이 누르면 연결이 맺어져요 그때죠. 그래서 그 액티브 오프너라는 게 그게 먼저 열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클릭을 딱 하는 순간에 패킷을 하나 그 서버로 딱 날린다고. 이 날리기까지 물론 많은 일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클릭을 하는 순간 URL이 주어졌을 거고 URL에 도메인 네임이 있을 건데 도메인 네임을 뽑아가지고 IP 주소로 바꿔온 다음에 IP 주소를 가지고 IP 목적지 주소에 넣고 자기 IP 주소를 출발지 IP 주소에 넣고 응용에 따라 주어진 포트 번호가 있을 텐데 웹 서버는 80번 포트를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에 넣고 자기 포트 번호 받은 것 갖다 소스 포트 번호에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 뭔가를 넣어갖고 이제 클릭에 해당하는 HTTP get이라고 하는 뭐 명령이죠. 그런 걸 실어가지고 짱 쏠 건데 그럴 때 헤더에 IP 주소, 포트 번호 뭐 이런 것들이 IP 헤더와 TCP 헤더에 나타나지만 TCP 헤더에 또 많은 채워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플래그들인데 그 플래그에 뭐 어떤 플래그가 있었냐면 SYN이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어요. synchronize. synchronize라고 하는 것이 시계를 맞추다, 뭐 시간을 맞추다 이런 뜻인데
이 synchronize라고 하는 게 이게 군대에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군대 군사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2차 대전 특공대 영화를 보면 어떤 짓을 하냐면 작전 시작 전에 자기 시계를 다 맞춰요. 그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영화 안 보죠, 그죠? 우리 때는 전쟁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때는 맨날 뭐 여하튼 전쟁에 떨며 살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2차 대전 때 영화 보면 미군 특공대가 이렇게 작전 시작하기 전에 초침까지 맞춥니다, 시계를. 왜냐하면 내가 30초 후에 저쪽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면 네가 일로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작전이 수행되려면 딱 초침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작전 개시 시간을 맞추는 게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예요. 크론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란 말이죠. C는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는 건데 TCP 커넥션에서 시간 맞추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군사 용어야, 그냥 개념이야. 자, 뭘 맞추느냐? 바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맞추는 것이 이 synchronize의 의미예요. 여러분 synchronized swimming 알죠? 착착 맞춰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뭘 맞추냐 말이에요. 맞추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책에서는 지금 뒤쪽가 설명할 모양인데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째, 맞추는 게 뭐냐면 시퀀스 넘버를 맞춰야 돼요. 자, 시퀀스 넘버. 그게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가 윈도우 사이즈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이 세 개가 뭔지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세 개가 양쪽이 이 세 개의 데이터 값을 각각 서로 일치시켜서 서로 공유하게 된 관계. 서로 저 세 개의 데이터 값을 서로 일치시켜서 서로 이해하게 된 관계. 그것을 갖다가 연결이 맺어진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결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값에 대해서 공히 일치된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왜 이걸 맞춰야 되는지 설명할게요. 자, 시퀀스 넘버예요. 자, 시퀀스 넘버는 어디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TCP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바이트들이 뱀처럼 쭉 늘어선 걸로 보인다고 했고 각각의 바이트가 번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1년 번호를 받아요. 시퀀스 넘버를. 바이트는 하나인데 저 바이트 번호는 부르는 번호는 4바이트나 돼요. 어쨌든 그런 번호를 받게 되는데 그 번호를 받는데 재미있게도 얘를 맨 첫 번째 바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 맨 첫 번째 바이트가 받는 번호는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쟁이들이 주로 쓰는 0번이나 1번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랜덤하게 보이는 번호예요. 4바이트짜리 32비트 번호인데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끄집어낸 번호 같이 보인다고. 복권 당첨 번호 하듯이 이렇게 번호 막 얼토당토 안 와요. 이거 짐작할 수 없어요. 그게 의도예요. 짐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퀀스 번호를 추측하면요 중간에서 커넥션을 훔쳐갈 수가 있어요. 이걸 하이제킹이라고 해요. 이기조 교수님의 보안 시간에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퀀스 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요, 사실. 예상할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3자의 눈에 보기엔 심지어 나랑 연결을 맺으려고 하는 저쪽의 입장에서 봐서도 완전히 이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도록 난데없는 번호가 나와야 돼. 근데 저쪽이 난데없으면 안 돼요. 제3자는 난데없어야 되는데 나랑 지금 하려고 하는 애가 시퀀스 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보냈다는 어떻게 알려줄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시퀀스 번호, 제3자가 보기엔 굉장히 뜬금없는 그 번호를 저쪽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돼. 자, 그런데 알려줄 때요. TCP의 경우에는 무슨 방식이라고 했냐면 full duplex 방식이라고 했죠. full duplex가 뭐냐면 양쪽으로 데이터 채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데이터가 흐를 뿐 아니라 그것도 동시에 양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full duplex였어요. 어쨌든 듀플렉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채널이 양쪽으로 열려 있어요. TCP 연결 하나면 사실은 이쪽으로도 데이터가 가고 저쪽으로도 데이터가 가는 겁니다. 웹 서비스, 웹 서핑 같은 경우 여러분 클릭하면은 TCP 그 페일로드 안에 HTTP 언어로 무슨 페이지 내놔라고 하는 명령이 가요. TCP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예요, 그냥. 그래서 배달시켜주면 저쪽에서는 웹서버 데이터가 오죠. 데이터가 오고 가고 막 한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가는데 이 두 개는 별도의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TCP 연결 하나 딱 열면 이쪽 채널 하나 열리고 저쪽 채널 하나 열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양쪽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채널 각각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맞아줘야 돼요.
요 양쪽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각각 맞춰주는 작업이 synchronizations이에요. 그걸 위해서 SIN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쓴 특정 임무를 띈 패킷들이 먼저 교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 13-1에 보면 맨 처음 화살표에 이상한 암호 같은 말들이 쓰여 있는데 SY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겠죠? 이건 SYN 플래그, 그 1비트짜리 플래그가 켜져 있다는 거예요. 이 SYN은 연결을 맺자라고 하는 손 내미는 패킷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SEQ라고 써 있는 게 이 시퀀스 넘버예요. 시퀀스 넘버. 이것이 내가 선택한 시퀀스 번호는 이거야라고 해서 상대편에게 알려주는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보를 더 줘야 되는데 거기 사실은 옵션즈라고 하는데 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인데 요거는 옵션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옵션에 들어가 있어요. TCP 헤더의 옵션 부분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는 거를 알려줘요. 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자, 아까 그 2계층 즉 링크 레이어의 프레임에다가 헤더하고 트레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헤더가 또 나오죠. 그러고 나서 TCP 헤더가 나오잖아요. 요 남은 부분 있죠. 요게 요 크기의 최고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야. 여기에 맥시멈 얼마 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TCP 세그먼트가 헤더 빼고 나서 헤더에는 거기 옵션도 포함되는 길입니다. 헤더 길이를 빼고 나서 남은 부분에 페일로드 부분에 얼마 실어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몇 바이트. 그것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예요. 근데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맥시멈이기 때문에 실은 요 헤더들 TCP 헤더나 IP 헤더의 길이가 어때야 여기가 맥시멈이 나옵니까? 예? 막 있는 힘껏 이걸 크게 만들고 싶으면 이 헤더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최대한 줄어들어 줘야 되겠죠. 즉 TCP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헤더가 미니멈이 되었을 때 사이즈예요. 그래서 보통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필드 길이가 1500바이트거든요. 1500바이트면 여기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이 미니멈일 때가 값이 얼마? IP가 얼마? 미니멈이 될 때가 언제예요? 고정 부분은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변 부분을 줄여야 돼요. 얼마야? 20바이트죠. TCP는 역시 마찬가지로 20바이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저 링크 레이어의 요 짐컨의 맥시멈 크기를 MTU라고 불렀죠. MTU. 그럼 TCP의 MSS는 얼마가 돼요? TCP MSS는 이거는 MTU 빼기 얼마가 돼요? 40바이트가 돼요.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MTU가 1500이니까 MSS는 얼마가 되냐면 1460이 돼요. 1460. 근데 여기도 약간의 용어의 혼돈이 있어요. 아까 저 혼란이 있어요. 자, 그럼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1460이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1460에 해당하는 길이, 다시 말하면 헤더를 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세그먼트라는 게 헤더를 뺀 개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헤더 포함이에요. 세그먼트는. 그러니까 TCP 세그먼트 그러면 TCP 데이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더가 달린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세그먼트. 근데 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할 때는 뒷부분만 또 쳐. 웃기죠. 약간 할아버지들이 잠깐 여기서 약간 졸렸든지 뭐. 그래서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알려줘야 돼요. 왜 알려줘야 되냐면 물론 그 세그먼트 사이즈가 여기서 얘기하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자기가 여기 IP가 이거 달려 있는 링크에 기술에 따라 달렸어요. 여기서 알려주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내가 지금 요 인터페이스가 IP가 사용하는 요 인터페이스가 이더넷이다. 그러면 MTU가 1500이 돼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1460이 되는데 그걸 상대편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 이쪽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알려줄 때 세그먼트 사이즈가 다시 말하면 그 MTU가 작아져 버리는 경우에는 세그먼트 사이즈가 그것에 의해서 더 작은 값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ath empty discovery를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작나 이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MTU가 1500이 아닌 더 작은 애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보기에 맥시멈이었지 실제로 여기 라우터들까지 다 치면은
세그먼트 사이즈가 더 줄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연결을 할 때는 그건 몰라요. 어느 길로 거쳐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 로컬한 데이터 요 매달린 링크 값만 보고서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지. 그래서 알려주는데 저걸 왜 저쪽이 알아야 되냐 그러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은 요 안쪽은 커요. 세그먼트 MTU 값이 커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길이 넓어져요.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꼬불탕꼬불탕해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수록 길이 이렇게 넓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고속 기술들 고속 기술일수록 MTU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좁은 길들은 인터넷의 바깥쪽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이에요. MTU 값 중에. PMTU가 여기서 나온다고 바깥쪽에서. 자, 그래서 한번 알려주면 뭐가 좋으냐면 얘는 거꾸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가 MSS가 1460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을 보니까 지가 MTU가 만이야. 엄청 큰 길이에요. 그래갖고 MSS가 9960이야. 그럼 9960에 맞춰갖고 패킷을 보내면 무슨 짓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요? IP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큰 길이지만 여기는 좁은 산동네 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 이제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내가 1460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도 그거 이상으로 잘라갖고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단위를 떡가리를 자를 때 그 길이를 이게 작은 놈이라고 하면 여기 맞춰야 돼. 그래서 저쪽이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프래그멘테이션 이쪽에 와서 일으키지 않으려면.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보낼 때 이쪽에서 MTU가 얼마라는 거, MSS라는 거 얼마라는 걸 알려줘야 이쪽에서 보낼 때 아까와 같은 그 무식한 짓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그걸 교환을 해요. 그런데 이 MSS라고 하는 값은 그런 그 상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데이터 채널들이 이렇게 별도이긴 한데 MSS 값은 같이 써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1460인데 미쳤다고 여기서 1000바이트짜리 패킷을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는 것도 여기에 맞춰지게 되고요. 저쪽이 넓다고 해도 오는 것도 여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MSS 값이 이쪽에서 크든 저쪽에서 크든지 간에 작은 놈 쪽으로 맞춰갖고 서로가 같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별도의 데이터 채널이 MSS만큼은 서로 같은 값을 쓰게 돼 있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한 사람은 저쪽 길이 커다란 강남에 살고요. 한 사람은 어디 저기 산동네 같은 데 꼬불꼬불한 길에 살아. 그러면 차를 에쿠스 타고 출발하면 안 되고 아예 모든 차들이 다 그 뭐예요? 티코나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차도 그렇고 저쪽에서 나오는 차도 그렇고. 그렇죠? 산동네에서 나올 때도 불편하지 않고 들어갈 때도 불편하지 않도록 똑같은 티코를 써야지 한쪽은 에쿠스를 쓸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뭘 교환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 할 때 요 사이즈. 처음엔 여기 완전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텅 비어 있을 거야. 그 텅 빈 사이즈를 알려줘야 돼. 그게 윈도우 사이즈. 이니셜한 윈도우 사이즈. 처음에 텅 빈 사이즈를 알려줘야 그때부터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건에서 기준점이 되는 그 값이. 네 패킷만큼 처음에 시작했고 거기에 3개를 넣었는데 뭐 2개를 빼내가서 하나가 남아서 빈 공간은 3개가 역시 남았고 이 모든 뒤로 이어지는 모든 계산에 시작값을 준다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 TCP가 폴드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이터 채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데이터 채널 2개 있으니까 받아주는 윈도우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요놈과 요놈은 각각 다른 데이터 채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줘야 되고 저쪽도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13-1을 보면요. 거기 맨 처음에 2개의 패킷이 하나가 씬이고 그 다음 것도 씬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에크가 더 달려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씬이 있고 여기도 씬이 있어요. 근데 요 씬은 어떤 씬이냐면은 이쪽 데이터 채널에 관한 이 3가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씬이에요. 요놈은 이쪽 데이터 채널에. 근데 이거 약간 미스리죠. 왜냐하면은 윈도우 사이즈는 받아주는 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쪽으로 쓰면은 인원이 선택한 시퀀스 넘버와 자기 쪽의 웹툰 세권 사이즈 얘기를 하지만 윈도우 사이즈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아줄 때 하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거예요. 그 세 가지 값을 상대편에게 알려주고 상대편도 알려주고 나면 사실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맺어진 건데요. 이미 이쪽 채널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이 두 개 팩이 딱 되는 순간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크놀리지먼트가 이거 받은 거가 다 앵커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열린 데이터 채널을 완성해. 왜냐? 이 세 개가 전달되고 이해가 돼서 에크까지 받았거든요. 야, 내가 이쪽 데이터 채널에 관한 세 가지 데이터를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갖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얹어줬고 에크 받았으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요게 감으로써 이렇게 되는 게 만들어져갖고 그래서 이렇게 패킷 3개 가지고 연결합니다. 별건 아닌데 말이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올라오는 네. 상관없이 뭐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거니까. 자기 거 보냈고 남의 거 받아서 둘 중에 뭐가 작은지 알 거고 남의 거 받았고 자기 걸 안 했으면 자기 거 전에서 각각 3개씩 준다고 했어요. 3개 정보 받고 3개 정보. 연결할 때 아까 전에 중간 영업소에서는 외곽에 있는 애들 링크의 PNTU보다 더 대체적으로 크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작은 경우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개 왔다 갔다 할 때 PNTU 디스커버리도 되나요? 아니요. 그때는 안 일어나요. 연결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SYN이라고 하는 플래그가 켜져 있는 패킷은 사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TCP 헤더만 있어요. TCP 헤더만. TCP 뒤에 달려가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연결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 만들어진 후에야 데이터 바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터 바이트가 안 달려가는 굳이 비유한다면 뭐라 그럴까? 트랙터 트레일러에 트랙터만 돌아다니는 애들 있지. 뒤치만 싣고 그런 거냐. 헤더만 딱 가요. 그러니까 작아요. 그죠? 끝에야 20바이트고 옵션 달려봤자 30-40바이트 정도에 맥시멈 60바이트.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아무리 좁아도 그게 걸려주겠어요? 안 걸리고. 언제 그런 PMT가 PMT 디스커버리가 하는 거지? 데이터 패키지 사이즈가 제대로 됐을 때 실제로 데이터 패키지 이제 본격적으로 보완되기 시작할 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럴 때 IP 헤더에 걔네들을 쓰는 IP 헤더에 DF가 인식돼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턱 걸리면서 이거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면서 ICMP 패킷 저기서 알게 되고 그 ICMP를 처리하는 ICMP가 지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연락 주겠어요. TCP한테 전화 걸겠죠. 야, 나 에러 받았는데 너 너무 크대. 죽여. 정말요. 이게 다 커널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커널 안에 있는 다 서로 펑션 소리 갖고 안 돼요. 그러면 그 세개 연결기 맺을 때 커뮤니케이터를 같이 넣어. 커뮤니케이터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 데이터를 보내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보내더라도 안 받아줘요. 또 다른 보내고 주고받은 서버는 같은 값을 자기가 반대로 시킬 서버 여기까지 따로 가르쳐줘. 다르죠. 이 두 개의 채널은 완전히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퀀스 S1을 여기다 처음에 써가지고 보내줬잖아요. S1이라고 난 몰랐어. 그럼 이쪽에 시퀀스는 뭐 T1하고 완전히 S1하고 다르죠. 이 값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 오는
액놀리지먼트 넘버 필드에 이것과 연관돼서 S1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표기해줘야 되겠잖아요. 액놀리지먼트. 서로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넘버도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사실은 뭐 같은 확률이 무지무지 작지만 있긴 있지만 그거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일 뿐이고 완전히 서로 별도로 모르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나가는 데이터 채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또 랜덤하고 내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또 다른 일. 그 내용이 이해해서 볼때 처음에 여기 책에 보면은 싱크로나이즈 다음에 받을 때는 싱크로나이즈 플러스 액노로지 돼 있고 콤마 액노를 뚜리 돼 있으면은 헬스 두 개를 넣는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차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장식등이 8개가 붙어있어. 빨, 주, 노주, 파란 거. 네? 차가 오는데 빨간불하고 노란불이 같이 켜져 있는 씬 플래그가 켜져 있고 F 플래그가 그건 이해했는데요. 보면은 플러스 액노를 돼 있고 그다음에 콤마 액노를 또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건요. 이게 이 사람이 잘못 썼죠. 씬 플러스 액 맨 앞에 나오는 플래그 값이 씬 플래그 켜져 있고 액 플래그 켜져 있다는 거고 뒤에 씬 시퀀스 넘버는 얼마라고 할 때 그 시퀀스 넘버고요. ACK가 사실은 그렇게 써놓으면 플래그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실 나 같으면 A자는 대문자로 쓰고 CK는 소문자로 쓰겠어요. 그런데 액을 좀 번호를 쓰더라고요. 액을 좀 넘버를 액 플래그 그러면은 두 번째 변할 때는 자신의 시퀀스 넘버를 저쪽 서버에다 클라이언트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자기 거에다가 주는. 그렇죠. 헤더에 넘버를 적는 칸이 두 개가 있죠. 자기 시퀀스 넘버 적는 칸이 있고 상대편에서 보내온 것에 어디까지 받았다를 적는 칸이 있고 그걸 액널리지먼트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칸을 어떻게 채울 건가를 각각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걸 설명할 때가 됐는데 액놀리지먼트 넘버를 적는 표기법이 있어요. 내가 X라는 번호까지 받았어요. 상대편으로부터. 그럼 내가 X번까지 받았다라고 액놀리지먼트 넘버를 적어야 되는데 적을 때 그러면 따라서 나는 너에게 X 플러스 1을 기대한다라고 적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번이라고 적어서 액놀리지먼트가 번호가 같다면 나는 어디까지 받았다? X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받았다라고 사실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약간 미슬리딩한 거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디를 다음에 받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액놀리지먼트 번호 갈 때 두 번째 패킷을 보게 되면 ec equal IS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 ISN이 initial sequence number라고 해서 초기 값. 처음에 씬 보내면서 전달해준 나의 선택한 시퀀스 번호 있죠. 그게 나의 initial sequence 번호예요. 그것까지 받았으니 다음에 나한테 패킷을 보낼 때 너는 initial sequence number 플러스 1으로부터 시작하는 바이트부터 보내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에크 번호는 항상 그와 같이 지금까지 받은 거 플러스 1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TCP가 액놀리지먼트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멘틱스가 어떻게 되냐면 X라고 하는 에크 번호가 X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Received up to X-1 하나 빠진 값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X-1의 시멘틱스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X-1은 consecutive reception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cumulative arc라고 해요. cumulative arc.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패킷을 받는데 내가 첫 번째 패킷을 받아갖고 이렇게 받았고 두 번째 패킷을 연속해서 받았고 세 번째 패킷이 오는 자리에 못 왔고 네 번째 패킷이 왔잖아요. 자 그럼 얘를 받았을 때 에크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맨 마지막 바이트가 x-1이었다고 하고 여기가 y-1이었다고 하면 에크는 x겠어요, y겠어요? 자 이거 지금 최고에 받은 게 이거예요. 나의 에크 번호는 뭐가 될 것이냐 이거. 자, y-1에다 하나를 더한 y냐 아니면 x-1에 하나를 더한 x냐 어느 쪽이에요?
자, cumulative 여기 이 말을 써놨잖아요, 답을 그죠? 네. consecutive란 말 알죠? 연속적인. cumulative 뭐 차곡차곡 쌓은 뭐 그런 말인데. 자, 뭐겠어요? 답은 어느 쪽이 공산이 커 보여요? X 쪽이죠. acknowledgement 번호를 보낼 때는 연속으로 받은 것의 맨 마지막 바이트 번호 플러스 1이에요. 얘는 그럼 왜 안 해줘요? 얘는 에크 안 해줘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크는 언제 해주는 거예요? 에크는 여기다 떨라당 넣어줬을 때, 응용이 읽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응용이 읽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건 in order delivery의 경우만 해당돼요. 얘를 넣어줘버리면 그건 out of order delivery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 왔잖아요, 아직. 그죠? 나중에 오겠죠, 오더라도. 그러면 거꾸로 배달할까? 이거 먼저 주고 여기 있는 거 나중에 줄 거예요? 그럼 아웃 오버가 되는 인 오더가 되려면 얘네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되지? 재조립 공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아까 큐가 따로 있다고 했죠.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리기 때문에 이 버퍼 즉 사켓 버퍼에는 못 넣어요. 사켓 버퍼에 넣었다는 건 이미 애플리케이션에게 반은 넘긴 거야. 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acknowledgement 번호의 시멘틱스는 뭐냐면 내가 아직 들고 있지 아니하고 리시브 사켓 버퍼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응용 손에 넘어갔고 이미 너도 샌딩 버퍼에서 이제 지울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받았을 때 연속으로 받은 것까지만 실제로 내가 받은 거를 봐. 이거는 내가 받긴 받았지만 지금 어디 임시 저장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acknowledgement 번호는 안전하게 어디까지 넘어간 거. 리시브 사켓 버퍼까지 넘어간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로 적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그 에크 패킷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씬 패킷이 있었죠. 첫 번째 씬이 있었고 두 번째 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씬은 첫 번째 씬에 대한 에크까지 같이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킷이 두 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표시만 해주면 돼, 플래그로. 예. 그런데 세 번째 에크가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 패킷이 씬 패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받았다는 거를 갖다 확인을 저쪽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2인 삼각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패킷 3개로 이게 열리기 때문에 TCP 커넥션이 열릴 때는 두 개의 데이터 채널이 동시에 열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걸 따로 하나 열고 마음에 또 안 맞으면 안 열어버리고 뭐 마음에 들면 두 개를 또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열어갖고 완성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TCP 연결은 무조건 양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 채널. 근데 끊을 땐 또 따로따로예요. 끊을 때는 따로 끊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채널 두 개를 각각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패킷이 4개로 끊어지죠. 3개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4개로 끊어져요. 그래서 핀이라고 하는 게 씬의 정반대예요. 이제는 끊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핀에다가 또 에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누군가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대답한 바 있지만은 에크 플래그가 꺼져 있는 패킷은 맨 처음 씬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에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acknowledgement field라고 하는 것이 고정헤더 부분에 들어가 있고 뭔가 값이 채워져 있겠지만 걔는 값이 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거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에크가 0으로 돼 있다. 에크 플래그가. 걔만 빼고는 전부 다 에크 플래그가 1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는 받았어. 그 이후로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다 받았어. 왜냐? 첫 번째 갔으니까 받았고 받았다는 거 하면서 씬을 했으니까 또 받았고 계속 받은 관계예요. 뭔가. 그래서 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에크 플래그는 항상 켜져요. 첫 번째 패킷만 빼고. 자, 근데 끊을 때 4개가 필요한 것은 끊자. 그래, 그럼 하나 끊어줘요. 핀, 액 하면 이거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는 계속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데이터가 자 연결 맺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전혀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그러면 내 쪽에서 가는 데이터 채널은 끊어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런 거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연결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니야. 없어 내가 알기로는. 네. 근데 뭐 하여튼 맺을 때는 또 한꺼번에 2개를 만들게 돼 있고 끊을 때는 또 따로따로 끊을 수 있게 돼 있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좀 소화를 할까요? 질문. 없어요? 네. 아니죠. S까지 받아버렸는데 S를 왜 또 보내겠어요?
개씩의 패킷만을 교환한다면 하나 보내고 에코고 또 하나 보내고 에코 온다 그러면 X라고 하는 액노지먼트 번호가 왔을 때 X 플러스 1번부터 시작하는 다른 바이트, 그러니까 X 플러스 1번 번호를 받은 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또 한 패킷 안에 탈 수 있는, 즉 MSS만큼의 최대 바이트들을 실어서 보내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이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막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루프 안에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이렇게 에크들이 다다다닥 한쪽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에크들이 막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데이터는 또 쑤셔 넣어져 갖고 또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막 이동하고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 막 돌아가는 루프 안에 여러 개의 놈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핑퐁하듯이 퐁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거 적절한 비유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파이프 안에 여러 개 패킷이 졸졸졸졸 가고 있고 이쪽에서 에크들이 계속 발생해갖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럼 에크 받으면 또 그만큼 또 더 보내고 더 보내면 또 에크가 날아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물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X까지 받았으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X 플러스 1로 시작하는 바이트를 실은 패킷은 이미 예전에 떠났을 수가 있고 한참 뒤를 보내고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제 설명하기 쉬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